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문대 대학원생에서 하루아침에 대기업 청소부로 전락한 20대 여성 김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며 살았던 그녀에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변태 부장이 노골적으로 성희롱하며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 악질 부장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과연 미영 씨는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통쾌한 복수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명문대 회계학과 대학원생이었어요. 미래가 정말 밝았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도 순조로웠고 교수님께서도 저를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제조업체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났어요. 주거래 업체에서 대금을 떼먹고 도망가 버린 거죠.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20년 사업 인생이 끝났다며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께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미영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이 꼴이 됐네. 아버지의 눈물을 본 순간 저는 바로 결심했어요. 대학원은 잠시 휴학하고 당장 돈을 벌어야겠다고요. 이때부터 치열한 생존기가 시작됐습니다. 첫 직장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기업 본사 빌딩 청소였어요.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이었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수학학원 강사로 근무하기 때문에 청소일은 제 상황에는 딱이었습니다. 첫날부터 현실의 벽은 높았어요. 청소 반장님은 50대 아주머니였는데 저를 맞으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가씨, 여기서 일하려면 각오해야 해. 사람 취급 못 받으니까. 무슨 말인지 금세 알게 됐죠. 빌딩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시선이 정말 차가웠거든요.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화장실 청소부터 복도 닦기, 쓰레기통 비우기까지.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면 견딜 수 있었거든요. 오전 청소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 2시간 정도 쪽잠을 잤어요. 그리고 학원 출근. 그 후엔 대리운전을 뛰었죠. 주말에는 중학생 수학 과외까지 했어요. 하루 평균 4시간밖에 못 잤지만 어머니 치료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체중은 10kg이나 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20대가 아니라 30대 외모였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제게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대기업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이곳의 잔혹한 계급 구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청소부는 정말 가장 밑바닥이었어요. 경비 아저씨들조차 저희를 함부로 대했거든요. 특히 12층 마케팅 부서 직원들의 태도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가끔 오후에 추가 청소가 있을 때 마주치는 제 또래 신입사원들이 저를 마치 하인처럼 부렸어요. 아, 청소하는 분. 여기 쓰레기통 좀 비워주세요. 화장지 떨어졌는데 채워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부탁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반응하면 혀를 차며 투덜댔거든요. 청소부 주제에 뭔 건방이야.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을 텐데 예의는 배워야지. 이런 말들이 귀에 들렸어요. 가슴이 정말 찢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가장 힘든 건 대리운전이었어요. 술 취한 손님들은 정말 악질이었습니다. 차에 토하는 건 기본이고 욕설과 성희롱은 일상다반사였죠. 야, 너 몇 살이야? 이런 일이나 하고 있으면 뭐해? 나랑 놀자. 머리에 똥밖에 안 들었으니까 이딴 일이나 하지. 대학도 못 나온 거 맞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나 하는 거야. 매일 밤 이런 지독한 모욕을 들어야 했어요. 차 안에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면 운전을 할 수 없었거든요. 주말 과외는 그나마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민수라는 아이를 가르쳤는데 정말 착했습니다.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며 존중해줬거든요. 선생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적어도 이 아이 앞에서는 선생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지수 엄마가 저에게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다른 일도 하시나요?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하셨는데.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과외 학부모에게 제가 청소부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과외도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공부하느라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과외마저 잃으면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날 밤 대리운전을 하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면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어머니가 나으시면 다시 공부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빌딩 청소일 시작한 지 2달째 저에게 정말 끔찍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15층 기획부의 박 부장이었어요. 50대 중반의 이 남자는 제가 오후에 추가 청소로 15층에 갔을 때 처음 만났는데 그때부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불쾌한 느낌을 줬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청소하는 분이네요. 참 젊으시다. 박 부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정말 비루하고 역겨운 미소를 지었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인사는 해야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청소 담당 김미영입니다. 미영 씨, 이름도 예쁘네. 나는 박 부장이야. 잘 부탁해요. 말투부터 정말 이상했어요. 다른 직원들에게는 존댓말을 쓰면서 저에게만 반말을 했거든요. 게다가 악수를 청하더니 제 손을 너무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부장의 지독한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청소할 때마다 나타나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미영 씨, 여기 좀 더 깨끗하게 닦아줘요. 아, 그리고 내 사무실도 특별히 신경 써서 청소해주면 좋겠는데, 박 부장 사무실을 청소할 때가 가장 끔찍한 고역이었어요. 일부러 제 옆에 바짝 붙어서 서더라고요. 숨소리까지 느껴질 정도로 말이에요. 미영 씨는 몇 살이야? 아직 어리네. 결혼은 했어? 혹시 시간 있을 때 커피나 한잔 할까? 내가 맛있는데 알거든. 이런 역겨운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무시하려고 했어요. 대답도 짧게 하고 청소만 빨리 끝내고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무시할수록 박 부장은 더욱 집요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청소하는 척하며 일부러 제 엉덩이를 건드렸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실수예요, 미안해요. 뻔뻔하게 사과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박 부장 사무실을 청소하러 갔는데 박 부장이 새벽같이 일찍 출근해 있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박 부장이 일어나더니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커피가 머리카락부터 얼굴, 옷까지 흘러내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박 부장은 뻔뻔하게 말했어요. 어머, 미안. 실수였어. 손이 미끄러졌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치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더 큰 트러블이 될 것 같았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금요일 저녁에 일어났어요. 박 부장이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미영 씨, 오늘 퇴근하고 시간 있어? 내가 좋은 식당 알거든. 같이 저녁 먹을까? 분명히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바쁜 일이 있어서요. 뭔 바쁜 일이 있다고? 청소부가 퇴근하고 뭘 하겠어? 그냥 솔직히 말해봐. 나랑 밥 먹기 싫다는 거지. 갑자기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무서운 협박 같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일이 있어서. 에이,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마. 내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아?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건데.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박 부장의 얼굴이 확 돌변했어요. 참, 건방지네. 청소부 주제에 뭔 자존심이야? 미영 씨, 너무 차갑게 굴지 마세요.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하고 싶으면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봐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굴복할 수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끝이 없을 게 뻔했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박 부장의 괴롭힘은 더욱 악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진짜 지옥이 시작된 거였어요. 박 부장이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 청소를 마치고 박 부장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러워져 있더라고요. 커피가 카펫에 쏟아져 있고 서류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머, 미영 씨 왔네. 어제 야근하다가 좀 어질러졌어. 깨끗하게 정리해줘.
명백히 일부러 어지럽힌 거였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가 제 일이니까요. 무릎을 꿇고 카펫에 쏟아진 커피를 닦는데 박 부장이 제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미영 씨, 현실을 좀 받아들여. 너 같은 사람이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아?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장 잘릴 수도 있다고.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굴복할 수 없었어요. 밤에 대리운전을 할 때도 계속 생각났어요. 박 부장의 그 역겨운 표정, 협박하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어머니께 털어놓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암 치료 중이셨거든요. 스트레스를 드릴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어머니 수술만 끝나면 그만둘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박 부장 사무실을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정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박 부장이 서류를 급하게 치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자 깜짝 놀라며 서류를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미영 씨, 벌써 왔네. 오늘은 청소 안 해도 돼. 평소 같으면 저를 붙잡고 괴롭혔을 텐데 오히려 빨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수상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부장이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웠어요.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시작했는데 박 부장 사무실 쓰레기통에서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몇 개를 주워서 맞춰봤는데 숫자들이 적힌 회계 서류 같았어요. 그런데 뭔가 정말 이상했습니다. 제가 회계학과 출신이라서 바로 알아차렸어요. 숫자가 조작된 흔적이 있었거든요. 매출액과 비용 항목이 실제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가짜 거래처 명세서, 조작된 세금 계산서, 허위 출장비 정산서까지 명백한 횡령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박 부장이 없을 때마다 그의 사무실을 뒤져서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었어요. 일주일 동안 조사한 결과 박 부장은 지난 2년간 약 5억 원을 횡령했더라고요. 방법도 정말 정교했습니다.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거였어요. 회계학과에서 배운 지식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일반 청소부였다면 절대 알아차릴 수 없는 정교한 수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증거만 수집해서는 안 됐어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박 부장은 15층 기획부 부서장이었어요. 직속 상관에게 말한다고 해도 믿어줄지 의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청소부였어요. 과연 제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그런데 증거만 수집해서는 안 됐어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할지가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경영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말도 들렸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가끔 오후 추가 청소로 16층에 갔을 때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정말 인자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요새 일하는 거 힘들지 않나요? 건강 챙기세요. 항상 깨끗한 회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부인 저에게도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다른 임원들은 저를 아예 못 본 척하는데 회장님만은 달랐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리자. 어쩌면 회장님이라면 제 말을 들어주실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런데 운명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청소 업무로 16층에 갔는데 우연히 화장실 앞에서 회장님과 마주치게 됐어요. 아, 미영 씨.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김 회장님이 먼저 인사해 주셨어요. 평소에도 정말 인자하게 대해주시던 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미영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어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께서 저 같은 청소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근처 휴게 공간에서 잠깐 앉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미영 씨, 평소에 보니까 다른 청소분들과는 뭔가 다르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가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회계학과 대학원생이었는데 가정 사정으로 휴학하고 일하고 있다고요.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지방으로 일하러 가시고 저는 외동딸이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김 회장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시며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청소 일을 하시면서 저희 삼남매를 홀로 키우셨죠. 힘내시고 혹시 도움이 필요할 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회장님, 회사 관련해서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게 있어서요. 김 회장님의 표정이 진지해지셨어요. 무엇을 발견하셨다는 거죠? 저는 박 부장의 횡령 증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김 회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인가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네, 제가 회계학과 출신이라서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어요. 여기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렸더니 김 회장님이 정말 놀라셨어요. 미영 씨,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팀도 몰랐던 걸 발견해 주셨네요. 그리고 회장님, 사실 박 부장이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성희롱도 하고 협박도 했습니다. 김 회장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네요. 미영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 회장님은 즉시 행동에 나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정말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김 회장님께 박 부장의 횡령 증거를 제보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빌딩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감사팀과 경찰이 동시에 들이닥친 거였습니다. 목표는 당연히 15층 기획부 박 부장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15층에서 청소를 하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박 부장이 사무실에서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니 속이 정말 시원했어요. 이게 뭡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박 부장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 부장님,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조용히 따라와 주세요. 그때 박 부장의 시선이 청소하고 있던 저와 마주쳤어요. 순간 박 부장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박 부장은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오후에 김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미영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박 부장 조사 결과 정확히 5억 2천만 원을 횡령한 게 밝혀졌습니다. 미영 씨가 제보해주지 않았다면 계속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회장님, 잘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미영 씨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그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며칠 후 박 부장의 성희롱 사실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다른 여직원들도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박 부장은 횡령죄와 성희롱으로 완전히 몰락했어요. 가장 통쾌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15층 직원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미영 씨 덕분에 그 악질에게서 벗어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김 회장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주셨거든요. 미영 씨, 당신 같은 인재를 청소부로 두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제안이 하나 있어요. 김 회장님의 제안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미영 씨, 우선 어머니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부터 회사에서 모두 지원해드리겠어요. 그리고 미영 씨가 대학원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대학원 수료 후에 우리 회사 재무팀에서 일해주세요. 미영 씨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의 나락에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게 해결된 거였습니다. 김 회장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머니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를 모두 지원해 주셨고 제가 대학원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학비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찍 발견해서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님의 지원 덕분에 돈 걱정 없이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었어요. 치료 효과도 정말 좋아서 더 이상 전이나 재발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미영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대학원에 복학한 후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동안 못다한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거든요. 몇 년 후, 저는 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김 회장님 회사 재무팀에 입사했어요. 첫 출근 날, 그 빌딩에 다시 들어서는 기분은 정말 묘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새벽에 청소부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였어요. 미영 씨,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동료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중에는 예전에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청소하시는 분들과 만났을 때였어요. 미영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의 자랑이에요. 미영 씨 덕분에 우리도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예전 동료들이 정말 기뻐해 주었어요. 그리고 박 부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횡령과 성희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즉시 해고됐고요. 자업자득이었어요. 지금 저는 재무팀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님은 여전히 저를 아껴주시고 동료들도 인정해줍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건강해지신 게 가장 기뻐요. 이제는 제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니까 걱정도 많이 덜으셨어요. 가끔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 포기했다면, 만약 박 부장의 협박에 굴복했다면 아마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미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영 씨는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도 박 부장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굴복했다면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위기는 곧 기회라는 점입니다. 미영 씨는 청소부라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전문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회계학과에서 배운 지식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한 것이죠. 셋째, 악은 반드시 응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박 부장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약자를 괴롭혔지만 결국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 처벌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은 통한다는 교훈입니다. 미영 씨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김 회장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미영 씨를 떠올려 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의는 살아있고 선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김미영 씨의 이야기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영 씨의 앞날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